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오늘은 52일 차입니다. 8주차 벌써 세 번째고요.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 들어갈 거예요. 가치 파트는 공익과 정의 위주로 많이 봐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나머지 수단적인 가치들도 본질적 가치만큼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가치를 상대론과 절대론으로 먼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상대론적 가치는 보편적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행동의 동기가 아닌 결과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적론이라고 했죠.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 단계의 의도, 과정 이런 거 보지 않는 게 상대론적 가치입니다. 그에 비해서 절대론적 가치, 보편적인 기준을 강조하고요.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둡니다.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원칙들, 요거 강조하는 게 바로 의무론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가치에 대해서 상대론, 절대론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공익으로 들어가죠.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입니다. 전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가치이자 도덕적인 절대가치, 규범적으로 옳은 가치. 그래서 이 실체설 하에서의 공무원들은 엘리트, 국민관,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공익의 과정설은 사익의 합을 그냥 공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익은 상충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상호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물. 그래서 민주적인 과정이나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익의 총합, 사익 플러스 사익을 하면 그게 공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익의 과정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익의 과정설은 가치 결과주의의 입장, 가치 결과주의라면 목적론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 가치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자유 들어갈까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제약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소극적인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회적 형평성, 실행정학 시기부터 강조되었던 가치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걸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욕구이론, 실적이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욕구이론은 기회를 다르게 줘서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 이런 걸 형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기회 측면으로 보느냐, 결과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여기 있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론 얘기할까요? 롤스의 정의론. 정의는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인 계약자들이 합의하는 일련의 법칙을 통해서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개념이고요. 이 정의를 도출할 때 가장 핵심이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무지의 베일이 적용되는 원초적 자아 상태에서 인간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한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규칙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원리, 2원리, 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 차등 요 순서대로. 그래서 1원리, 다음이 2원리, 2원리에 기회균등, 차등 이렇게 들어가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수단적 가치 가볼까요? 합법성에 대한 내용이요. 네, 근데 입법 국가 시기에 강조된 가치이기 때문에 법치 행정 강조하고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가치는 능률성이고,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적, 가치지향적인 능률성으로 인간관계론 등의 신고전 조직 이론, 통치 기능설, 이런 데서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성.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게 대외적 민주성. 행정 내부의 관리를 민주적으로 하는 게 대내적 민주성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목표와 수단 사이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하는 행정 가치는 바로 합리성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사이먼은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갖지 못하는 행정인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합리성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차선으로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일단 합리적인 것이라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효과성.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사실 효과성과 능률성 두 가지를 구분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데 비용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면 능률성, 비용에 대한 걸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산출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효과성. 그래서 산출이 증가하면 능률성과 효과성은 모두 증가하지만 효과성은 능률성과 달리 비용에 대한 투입 비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외성, 행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와 기능을 중복시키는 거고요. 가외성의 구성 요소 중에 중첩성은 하나의 기능을 협력적인 관점에서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투명성, 행정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시성, 공개되는 공개성 등을 현재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는 바로 책임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실체설은 적법한 절차의 준수 같은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익 플러스 사익 합해주면 되기 때문에 합해주는 것으로 보는 바로 과정설이 적법한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죠. 국민주권 원리에 의한 것도 과정설, 민주주의의 공익 개념은 과정설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또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건 실체설이어서 이 문장은 실체설과 과정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문장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집단 간의 상호작용 산물로 본다. 이건 과정설 내용이고요. 과정설에서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이 강조가 되죠. 맞습니다. 행정이 여러 가지 사익들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별도로 존재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 2번입니다. 롤스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했습니다. 맞아요. 정의의 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입니다. 자유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거고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죠. 그리고 최소 극대화의 원칙,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의의 1원리가 2원리에 우선하고요. 2원리 중에서는 기회균등이 먼저, 그 다음 차등의 원리가 나중,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도 여러 가지 다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첩, 중복, 동등 잠재력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효과성은 수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효과성과 능률성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요게 오히려 능률성 내용이고요. 요게 효과성 내용입니다. 근데 이후의 합리성은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지에 대한 여부죠. 그래서 합리성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롤스의 정의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되는 건 2번, 4번입니다.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익의 과정설은 지극히 민주주의, 현실주의, 개인주의적인 공익이고요.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의 합과 공익이 같지 않다. 공익은 뭔가 사익의 합보다 훨씬 큰 게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 등장과 함께 강조가 되었고요. 4번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1월의 첫 주인데, 올해의 첫 주인데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지금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 먹었던 것,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던 것들 꼭 올해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다음 주 다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